효율적으로 천지다다. 네, 안녕하세요. 효준다닥의 장희윤입니다. 네, 오늘은 4단원이죠.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삶,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은 뭐죠? 이상적인 삶 하면 우리가 꿈꾸는 좀 현실하고 좀 다른 뭔가 꿈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적인 삶이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평화죠.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이 시점은요. 사실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서 이 강의를 보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는 이 시점은요, 광복절을 지난 이제 8월이고요. 오늘 선생님 강의 찍는 이 시점에 굉장히 극적으로 남북한이 굉장히 갈등 상황에 있다가 대치하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상적인 삶은 좀 현실화되기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며칠 동안이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날 듯한 그런 좀 분위기도 약간 있었고,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나라가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이상적인 삶, 내가 꿈꾸는 삶이 되려면 평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선생님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남북한이 대치 상황이 있으면서 선생님 처음으로 우리가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이 약간 휴전 상태였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선생님 뭐 6.25를 겪은 세대도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선 계신가요 혹시? 6.25 세대가 거의 수험생 중에서는 이제 아니고 이제 뭐 6.25 지나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그 전에 이제 태어나셔서 또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서 정말 전쟁이 하면 어떨 걸까? 영화에서 봤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쟁하면 인간의 생명성이나 존엄성은 굉장히 무시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뭐 폭탄 같은 거 뭐 총 하나 날아가면 푹 하고 순식간에 삶이 정말 황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평화가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상적인 삶 4단원은요, 무엇보다 어떤 단원보다도 굉장히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죠. 그래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에서도 항상 이제 3, 4, 적어도 3, 4, 많을 때는 뭐 이제 한 5문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서는 암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절, 오늘은 제1절부터 나가보죠. 인간의 삶과 사회적 갈등입니다. 자, 여러분 갈등에 대해서는 선생님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갈등.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갈등이죠. 자, 갈등의 어원적인 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요. 칡나무갈, 등나무 등,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엉켜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통해 우리가 보면서 이제 갈등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갈등을 우리가 겪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치점이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입장, 그 다음에 저쪽 사람이 갖고 있는 입장이 서로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다양한 인간이 있고요. 다양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입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은 갈등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자, 네모 1번 보면 인간은 갈등적인 존재다. 자, 그러면 소가로 1.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도 느껴요. 뭔가를 갖고 싶다. 이것만 가지면
뭔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그 인터넷 쇼핑 막 이 옷만 있으면 내가 평생 이 옷을 입고 인터넷 강의할 때도 있고 아이들 수업 갈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이거만 입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막 사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옷이 눈에 들어오죠. 그 전에 샀던 그 옷에 대해서 마음이 좀 식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사실 끝이 없어요. 그쵸? 무한한 욕망을 갖고 있고,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갈등의 어떤 근본적인 그 기저에는 우리의 어떤 그 욕망, 욕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에서부터 국제적인 갈등까지 인간은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 속에 계속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갈등을 우리가 이제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건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인간과 사회가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과 사회 갈등의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어떤 다툼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죠. 그 인간과 집단 간의 갈등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과 이제 타인이 갖고자 하는 것이 가치가 충돌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자원이 무제한으로 많으면 사실 갈등할 필요 없죠. 서로 다 가지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무한해요. 욕망이 어떻다고요? 무한하죠. 그런데 자원은요, 제한이 있죠.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박하다, 희박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희소성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자원은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사회적인 갈등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사회고, 또 이제 집단과 집단 간의 또 사회죠. 이 사회적인 가치는 희소성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봅시다. 갈등 반드시 부정적이기만 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선생님 옛날에 그 고등학생 때 논설문을 하나 써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지역 이기주의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 하면 일반적으로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지역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선생님이 글을 썼었거든요. 좀 신선한 거예요. 그 당시는 되게 좀 신선했다고 해요. 그 채점하신 선생님들이 선생님 좀 자랑인가요? 채점하신 분들이 다 부정적인 걸 썼는데 100명 중에 1명만 긍정적인 걸 썼기 때문에 상을 주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사회적인 갈등, 뭔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상황인데 이게 사회적 희소성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이 사회적 갈등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사실 다 좋지만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좋아라고 묵인하면서 이제 그 갈등이 오히려 더 안으로 골마져서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갈등을 표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사회적 갈등의 기능 중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펼칠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기능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긍정적인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요. 1, 2, 3, 4로 선생님 좀 세분화해서 적어놨는데, 여기는요, 하나로 얘기하면요, 이 사회적 갈등이 뭐가 되냐면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더라. 이걸 잘 해결하면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회적 갈등의 기능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긍정적인 기능,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가 있나? 라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 변화를 통한 발전과 재통합의 계기.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뭐 버리거나 한쪽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다시 합쳐서 서로 이해하게끔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창의성과 진취성이 향상된다.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방법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이 늘어나는 거고요. 4번, 사회적 갈등의 관리와 예방법 학습 기회. 그러니까 갈등이 사실 적절하게 이제 해결이 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반대편의 입장,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해서 사전에 문제 처리한다면 훨씬 더 원만한 해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기능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죠. 해결 전까지는 불안해요. 사회가 또 갈라져요. 편 먹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갈등이 분폭되면 사회 자체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을 먹어서 선생님 편 먹는다고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집단과 집단의 입장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이제 그 적대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니까 창의성이, 진취성이 저하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것을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이 다른 문제와 또 결부돼서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회 전체가 통합으로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져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 갈등의 복잡한 원인. 그럼 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복잡해졌느냐? 일단은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옛날에는요, 그 사회가 굉장히 집단이 작았어요. 가정, 학교 뭐 이 정도만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갈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다원주의입니다. 인종도, 종교도, 성별도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처해져 있는 갈등 상황은 뭐냐? 첫 번째는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갈등. 일단은 젊은 세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좀 심한데요.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대표주자를 우리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고, 기성세대의 어떤 대표주자 우리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모님과 청소년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이제 젊어서 이제 그런 뭐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그 어떤 디지털 문화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은요, 디지털 그 기계가 없으면 생활하기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폰을 둘러싼 어떤 갈등들이 참 빈번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특정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요즘 그 TV를 보니까 그 이제 그 청소년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을 다룬 문제도 예능 프로도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거의 이제 정보화 때문에 어떤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부모님은 대화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아이는 그 온라인에서 하는 대화만 좋아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화를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갈등. 자, 환경 갈등 경우는 이런 거죠. 예전에는요, 경제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생각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 환경을 파괴하면서 경제를 개발했을 때 오히려 그 환경 파괴를 복구하는 데 드는 금액이 더 많이 들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입는다? 인간이 입는다라는 걸 요즘은 알게 됐죠. 그래서 경제 성장만 우선이다. 환경이 우선이다. 이게 지금 서로 이제 완전히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거죠. 가치관의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 갈등 보면 앞에 사례라고 나온 부분은 이제 지워주세요. 잘못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검토를 많이 했는데도요, 부분적으로 좀 오타가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럴 때마다 쓱쓱쓱 지우면서 오히려 더 기억 잘 하시는 거 아시죠? 선생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역 갈등인데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왜곡된 정보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떻더라.
그래서 좀 그건 약간 편견인 거죠. 그런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발달하는데 이쪽 지역은 발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간에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균일하게 지역이 좀 발달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울만큼 이제 지방이 발달하지는 좀 못했죠.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수도가 이제 남쪽으로 좀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균일한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은요, 뭐 노사 갈등, 특히 뭐 이제 임금 협상 때문에 파업도 하고 뭐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노사 갈등이나 계층 갈등. 그래서 한국 사회는요 갈등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하니 되게 폭발적으로 근대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무시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터지면서 갈등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좀 보면요. 일단은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어떤 환경 차이, 그 다음에 윤리의식, 윤리 동그라미 칠까요? 서로 이제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급격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 단절 현상이 심화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죠. 어른들이요, 우리 때는 말이야, 안 그랬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해요. 또 옛날 얘기해. 또 지겨워. 그 얘기 왜 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은 환경이 다르고 이제 갖고 있는 인식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벌어진다라는 거고요. 환경 간의 갈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관이죠. 어떤 가치관을 좀 더 중심으로 둘 건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이념적인 갈등은 이런 거죠. 아까 선생님 앞서서 남북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남쪽이 추구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고 북쪽이 추구하는 건 사회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해서 서로 갖고 있는 논리가 있죠. 그쪽은 저희를 괴뢰군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갖고 있는 게 자기네는 백이고 우리는 흑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충돌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 나타난 것은 이기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타 집단의 배타적인 폐쇄적 우리의식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보면 지금 이건 옛날은 굉장히 단일 민족 이런 거 강조했죠. 근데 요즘은 좀 다원주의가 되니까 좀 이렇게 차츰 열린 민족주의로 가고 있긴 한데 우리 의식이 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약간 군대처럼 우린 좀 군사 독재 정권을 많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좀 2번과 3번 보다 조금 더 심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건 바로 1번 이기주의죠. 자, 이기주의 별표 칠까요? 이기주의에 대한 걸요, 밑에 선생님이요, 더보기를 통해서 좀 넣어놨어요. 우리가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이걸 노비즘이라고 하는데, 이 노비즘의 어떤 대표적인 게 바로 님비, 핀피, 바나나 현상이다 라고 했죠. 선생님 영어를 좀 읽어볼까요? Not in my backyard. 발음 괜찮았나요? 네, 내 뒷마당에는 안 돼. 그러면 내 뒷마당에 안 되는 건 뭡니까? 좋은 건 안 될 리가 없죠. 나쁜 거. 그러니까 소각장, 그 다음에 시체 냄새 나는 그런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화장장, 이런 거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집에 좀 도움이 되는 시설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무슨 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오라는 거죠. 핀피입니다. 그치? 핀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집 앞마당에 제발 좀 들어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 시설을 물리치는 것도 이기주의고요. 좋은 시설만 우리 집 앞으로 와라. 이것도 하나의 이기주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바나나 현상.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아무것도 내 주변에 하지 마라. 왜냐면 뭔가를 봐봐요. 이렇게 좋은 거라도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도 파괴될 거고, 그럼 사람들이 올려오면서 너무 좀 힘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쁜 것도 오지 말고 좋은 것도 오지 말고 아주 극단적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유해 시설은 더 반대하는,
아예 절대로 짓지 마라. 아무것도 짓지 마라. 네, 굉장히 극단적인 바나나 현상, 이기주의 현상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좀 방해할 수 있는 갈등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갈등은 어떤 거고, 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인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2절이죠? 갈등을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갈등의 해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